네, 안녕하세요. 마석중학교 3학년 여러분. 국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교과서와 학습지 준비해 주시고 수업 열심히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 대단원 3 소중한 우리말 안에서 소단원 2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바로 통일시대의 우리말인데요. 우리 저번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교과서와 학습지 시작을 했죠. 그렇죠? 이 단원에서 우리가 배우는 학습 목표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자, 첫 번째, 남북한 언어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다 였고요. 두 번째, 남북한 언어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태도를 지닌다 였습니다.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소단원 열기를 통해서 한 학생이 쓴 통일학교의 쉬는 시간이라는 현대시 함께 봤었죠. 그렇죠? 남북한 학생이 이제 통일이 됐을 경우 어떻게 쉬는 시간을 보낼지를 상상해서 쓴 아주 재치 있는 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를 읽고 느낀 점까지 아마 잘 적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교과서 120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120페이지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 단원에서 배우게 될 내용을 설명해준 설명문, 통일시대의 우리말이라는 설명문이 실려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설명문의 전체적인 작품 개관, 학습지에 빈칸 채워가면서 주제, 특징, 글의 짜임 함께 봤었고요. 그리고 120페이지 부분까지 우리가 함께 쭉 봤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120페이지에서는 남북한 언어의 차이가 커지면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이해를 하고 조정을 하면서 남북한 언어의 동질성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이제 봤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121페이지를 나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121페이지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글은 여러분 캐릭터가 등장을 해서 말을 걸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뭐 이런 특징 이야기 했었죠. 역시나 121페이지에서도 요 귀여운 캐릭터가 등장을 합니다. 우선 남북한 언어의 차이를 알아볼게요. 여러 측면에서 차이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맞춤법과 어휘를 중심으로 알아보기로 해요. 우선 맞춤법의 차이부터 살펴볼까요? 자, 여러분 121페이지에서는 일단 맞춤법의 차이는 무엇인지부터 알아본다고 합니다. 지금 남한에서는 한글 맞춤법을 따르고 있고 북한에서는 조선말 교범집을 따르고 있어요. 이 둘은 1933년 조선어학회가 제정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뿌리로 하고 있지만 분단 이후 서로 교류 없이 각자 맞춤법을 수정해 왔기 때문에 차이가 생기게 되었지요. 여러분, 북한이랑 남한은요, 맨 처음에는 1933년 조선어학회가 제정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공통으로 이제 뿌리로 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분단 이후에 서로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각자 수정을 해왔겠죠. 그래서 지금은 남한은 한글 맞춤법, 북한은 조선말 교범집에 따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맞춤법이 달라진 거다라는 거죠. 자, 다음 두 문장을 비교해 보세요.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역시나 이 설명문은 다양한 예를 든다라고 우리가 특징에서 이야기를 했었죠. 자, 남한 보세요. 나룻배를 이용하여 강을 건널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북한 거 보세요. 나루배를 이용하여 강을 건널 것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들, 남한과 북한의 차이점이 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들. 남한과 북한의 다른 점 체크를 해 보실래요? 일단 뭐가 달라요? 나룻배와 나루배가 다르죠. 자, 그리고 이용과 리용이 다르죠. 그리고 건널 것이다. 띄어쓰기가 된 것과 안 된 것이 다릅니다. 이렇게 한 문장을 썼는데도 남한과 북한의 맞춤법의 차이가 여러 개가 발견이 되죠. 자, 그러면 어떤 점이 다른지 한번 살펴봅시다. 남한에서는 사이시옷을 써서 나룻배로 표기하는데 북한에서는 사이시옷을 쓰지 않고 나루배로 써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첫 번째 차이점입니다. 자, 남한은요. 적어보세요. 합성어를 표기할 때
실제적인 발음을 고려하여 사이시옷을 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여러분 사이시옷이라는 게 뭐예요? 한글 맞춤법에서는요. 순우리말 또는 뭐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 가운데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날 때 뒷말의 첫 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경우에 이제 시옷을 쓰는 걸 사이시옷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나룻배를 보세요. 나룻배. 이거는 원래 나루가 즉 강 같은 데서 배가 지나다니는 곳을 뜻하는 요 나루라는 단어에 배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합성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그럼 여러분들 합성어를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 다시 합성어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드리자면 합성어는 2개 이상의 실제 형태소가 결합해서 하나가 된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실질 형태소라는 건 실질적인 말 그대로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합성어가 뭐가 있을까요? 혓바늘 같은 경우. 혓바늘 말고 좀 더 쉬운 걸로 들어봅시다. 사과나무 보세요. 사과나무. 여러분 사과나무 같은 경우에는 사과와 나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죠. 그렇죠? 사과와 나무는 둘 다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실질 형태소예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2개가 합쳐져서 사과나무라는 또 다른 하나의 단어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우리는 합성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나룻배도 마찬가지예요. 나루.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었죠. 강이나 바다 같은 데 배가 다니는 곳을 의미하는 이제 뜻의 나루라는 단어와 그리고 배라는 단어. 2개 다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2개가 합쳐졌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발음할 때 나루배라고 발음하지 않죠. 그렇죠? 나루배라고 뒤에 배를 된소리로 발음을 한단 말이에요. 이럴 때 남한은 가운데에 사이시옷을 써준다라는 거죠. 합성어를 표기할 때 실질적인 발음을 고려해서 사이시옷을 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이시옷이라는 게 아까 선생님이 또 예시로 이제 합성어 예시로 들려고 했던 것 중에 혓바늘 있었잖아요. 그쵸? 혓바늘도 마찬가지죠. 원래는 혀와 바늘이 합쳐진 건데 우리가 혀바늘이라고 발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혀바늘이라고 발음한단 말이죠. 그래서 요 시옷, 사이시옷을 붙여준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반면에요, 여러분. 북한에서는 사이시옷을 쓰지 않고 나루배로 쓴다라는 겁니다. 자, 남한에서는 실제적인 발음을 고려해서 사이시옷을 쓰지만 북한에서는요, 합성어를 표기할 때 사이시옷을 지금 필기가 안 되네. 잠깐만요. 사이시옷을 적지 않고 형태를 밝혀 적는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한은 실제적인 발음을 고려해서 쓰는 거고 북한은 이제 형태를 밝혀서 적는다라는 겁니다. 즉 남한은 사이시옷을 쓰고요. 북한은 사이시옷을 쓰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차이점인 거죠. 자, 그리고 보세요. 또 남한에서는 두음 법칙을 인정해 이용이라고 쓰지만 북한에서는 두음 법칙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리용이라고 표기해요 라고 합니다. 자, 두음 법칙 밑에 뜻 나와 있죠. 일부 소리가 단어의 첫 소리에 발음되는 것을 꺼려 나타나지 않거나 다른 소리로 발음되는 일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원래 여자는요 한자로 하면은 이렇게 되죠. 띄어 써줄게요. 여자인 거죠. 그럼 여러분 요 여자가 원래는 여란 말이에요. 그쵸? 근데 우리는 여자를 쓸 때 여자라고 쓰지 않죠. 왜냐면 여 앞에 오는 니은을 우리는 니은으로 발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자라고 쓰죠.
그쵸? 이런 걸 바로 두음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예시로 이용이 나온 거죠. 이용. 그쵸? 자, 그래서 남한에서는 두음 법칙을 인정해서 이용이라고 쓰지만 북한에서는 두음 법칙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리용이라고 표기를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 북한은요, 아까 조선말 규범집을 따르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조선말 규범집 제25항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한자말은 소리 마디마다 해당 한자음대로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요. 원래 한자로 따졌을 때 요거는 리이기 때문에 리용이라고 이제 적는 걸 원칙으로 한다라는 거죠. 즉, 두 번째 차이점이에요. 남한은 두음 법칙을 인정하지만 북한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띄어쓰기가 달라요. 남북한 모두 단어 단위로 띄어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북한은 붙여 쓰는 경우를 남한보다 넓게 잡아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에 건널 것이다처럼 의존 명사를 붙여 써요 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 위에 예시 보시면 건널 것이다를 남한은 건널 것이다 라고 쓰죠. 근데 북한은 붙여서 건널 것이다 라고 쓴단 말이에요. 자, 의존 명사를 붙여 쓴대요. 밑에 의존 명사의 뜻 나와 있습니다. 의미가 형식적이어서 다른 말 아래에 기대어 쓰이는 명사. 여러분, 우리가 보통 아는 명사는 아까 사과나무처럼 이렇게 사물을 가리키는 말을 보통 명사라고 알고 있는데 명사에는 홀로 쓰이지 못하는 이런 의존 명사 같은 것들이 있어요. 예시로 것, 뿐, 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 너 좋아하는 것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 문장에 아무 이상이 없죠. 근데 여러분, 혹시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있어요? 너 것이 뭐니? 그러면은 저 또라이 뭐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쵸? 요 것이 뭔지 앞에 어떤 말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즉, 것은 혼자서 쓰이지는 못하는 의미가 형식적인 의존 명사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남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의존 명사를 띄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널, 띄고, 것이다 라고 쓴 거죠. 근데 북한은 이거를 붙여 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남북한 모두 단어 단위로 띄어 쓰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북한은 붙여 쓰는 경우를 남한보다 좀 더 넓게 규정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과서 121페이지에서 맞춤법의 차이를 봤습니다. 총 3가지를 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남한은 사이시옷을 쓰지만 북한은 사이시옷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남한은 두음 법칙을 인정하지만 북한은 인정하지 않는다 였고요. 그리고 세 번째, 띄어쓰기가 다르다. 둘 다 모두 단어 단위로 띄어쓰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북한은 의존 명사를 붙여 쓰고 남한은 띄어 쓴다 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이시옷이나 합성어나 두음 법칙 의존 명사 같은 기본 개념을 알고 있지 못한 친구들에게는 조금 어려운 이제 부분일 수 있습니다. 나중에 혼자서 공부할 때 영상 반복해서 보면서 공부하실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교과서 122페이지로 넘어가 주세요. 역시나 요 귀여운 캐릭터가 등장을 합니다. 다음으로 어휘 차이를 살펴볼게요 라고 합니다. 자, 121페이지에서 맞춤법의 차이를 봤다면 이제는 어휘 차이를 본대요. 어휘는 남북한 언어의 차이가 가장 심하게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라고 합니다. 자, 남한에서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을 표준어로 정해서 쓰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평양말을 표준으로 한 문화어를 쓰고 있어요. 자, 여러분, 남한은요 표준어를 쓰고 있죠. 표준어란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이에요. 근데 북한은 문화어를 쓰고 있습니다. 문화어는 평양말을 표준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분단 초기에는 북한에서도 서울말을 표준어로 인정하다가 1966년에 문화어를 제정해서 보급했는데 이 때문에 남한의 표준어와는 차이가 생기게 된 것이지요. 라고 이제 첫 번째 문단에서 나와 있습니다. 남한을 기준으로 볼 때 남한과 다른 북한의 어휘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어요. 자,
남한과 북한의 어휘 차이 세 가지 유형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유형 보세요. 북한의 방언을 문화어로 삼은 어휘예요. 북한에서 문화어를 정할 때 평안 방언이나 함경 방언을 적지 않게 문화어로 인정했어요. 라고 합니다. 여러분, 방언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사투리죠, 사투리. 그러니까 북한은요, 평안 사투리나 함경 사투리도 문화어로 인정을 한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한에서 표준어로 인정하지 않거나 쓰지 않는 어휘가 문화어에 많이 포함되어 있답니다. 여러분, 남한 같은 경우에는 현대 서울말, 위에서도 봤지만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을 표준어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투리, 즉 방언을 표준어로 인정한 경우는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적지 않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문화어의 계산이, 가마치, 망돌은 표준어의 거위, 누룽지, 맷돌에 해당하는 말로 원래 방언이던 것이 문화어가 된 것이에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제 예시인 거죠. 예시. 북한의, 자, 적어봅시다. 북한의 방언을 문화어로 삼은 어휘의 예. 여러분, 이 설명문은 다양한 예시를 들고 있다라고 했었죠. 그쵸? 자, 첫 번째 유형은 북한은 방언을 문화어로 삼은 어휘가 적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남한의 표준어와 차이가 생긴 것이다. 라는 거였고요. 자, 두 번째 유형 보세요. 두 번째 유형은 북한에서 남한과 다른 뜻으로 쓰는 어휘예요. 이런 어휘들은 이념과 제도가 영향을 미쳐 의미가 달라진 경우가 많아요. 라고 합니다. 왜? 똑같은 단어지만 다른 뜻으로 쓰이는지 그 까닭이 나와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밑에 예시 보세요. 아래 뜻풀이를 함께 볼까요? 자, 동물을 남한의 뜻과 북한의 뜻으로 이제 각각 적어둔 건데요. 자, 보세요. 남한은요, 여러분, 늘 친하게 어울리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남한에서는 동물하는 게 그냥 친구라는 의미랑 좀 비슷하게 많이 쓰죠. 근데 북한은 보세요. 노동 계급의 혁명 위협을 이룩하기 위하여 혁명 대우에서 함께 싸우는 사람을 친하게 이르는 말. 완전히 다르죠, 남한이랑은. 이거는 바로 이념과 제도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북한은요, 우리나라랑은 다르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이념과 제도가 영향을 미쳐서 동무라는 뜻이 남한과는 완전히 다르게 쓰였다 라는 겁니다. 자, 이어서 보세요. 123페이지. 어때요? 동무의 뜻풀이가 사뭇 다르지요? 북한 사전에도 늘 친하게 어울려 노는 사람이라는 뜻풀이가 있지만 가장 흔하게 쓰이는 의미를 비교하면 남한과는 전혀 달라요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동무의 뜻풀이를 같이 봤는데 요게 이제 남한과 다른 뜻으로 쓰인 예시 첫 번째 인 거죠. 여러분들 보통 그 우리 사랑의 불시착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북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 보면은 동무 뭐 이렇게 많이 부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의 동무가 우리 남한에서처럼 친구의 의미로 부르는 게 아니다 라는 겁니다. 자, 예를 더 들어볼게요. 세포의 경우. 자, 두 번째 예시죠. 첫 번째 예시가 동무였다면 세포가 이제 두 번째 예시입니다. 남한에서는 생물학 용어로 쓰는데 북한에서는 어떤 집단에서 바탕을 이루는 단위가 되는 조직을 뜻해요. 라고 합니다. 남한에서는 여러분 세포라는 말 자체를 뭐 생명과학 시간, 그러니까 과학 시간 이후에는 거의 잘 안 쓰는 그런 용어죠. 그렇죠? 근데 북한은 어떤 집단에서 바탕을 이루는 단위가 되는 조직으로 쓰인대요. 자, 그리고 바쁘다. 요거 이제 세 번째 예시인 거죠. 바쁘다의 경우 북한에서는 힘에 부치거나 참기가 어렵다, 매우 딱하다의 뜻으로 자주 쓰여요. 그래서 공부하기가 바쁘다라는 말은 공부하기가 힘들다라는 뜻이고 보기 바쁘다라는 말은 보는 것이 딱하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말의 바쁘다랑은 전혀 다른 뜻으로 쓰이고 있죠. 그렇죠? 우리나라 말에서 바쁘다는 무슨 뜻이에요? 일이 너무 많거나 서둘러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뭐 다른 거 할 겨를이 없다 뭐 이런 뜻인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북한에서는 뭐 힘들다, 어렵다 뭐 이런 뜻으로 쓰인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뭐 이념이나 제도에 따라서 같은 단어지만 다른 뜻으로 쓰이는 어휘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보세요.
북한에서 분단 이후에 새로 만들어 쓰고 있는 어휘예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122페이지부터 남북한의 어휘의 차이를 살펴보고 있는데, 자, 첫 번째 경우는 문화어와, 그러니까 북한이 방언을 문화어로 삼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였고요. 두 번째, 북한에서 남한과 다른 뜻으로 쓰는 어휘들이 많기 때문이다 였고요. 자, 세 번째, 북한에서 이제 분단 이후에 새로 만들어 쓰고 있는 어휘들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간 점검 잘 따라오고 계시는 거 맞죠? 자, 이런 어휘에는 다듬은 말이나 새로 만든 말이 있어요. 북한에서는 196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말다듬기 운동을 전개하여 소리판, 끌차, 밥상칼, 손기척 등과 같이 한자어나 외래어를 순우리말로 다듬었어요. 그리고 사회주의 이념이나 북한 특유의 사상과 제도를 반영하여 노동영웅, 밥공장, 인민배우 같은 말을 새로 만들었지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북한에서는 분단 이후에 새로 말 다듬기 운동을 전개를 했대요. 그래서 한자어나 외래어 같은 거를 이제 순우리말로 바꾸거나 혹은 이제 북한 특유의 사상과 제도를 반영해서 새로운 말을 만들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소리판, 끌차, 밥상칼, 송기청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한자어나 외래어를 순우리말로 다듬은 예인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남한 같은 경우에는 한자어나 외래어 정말 많이 쓰죠. 근데 이제 북한은 웬만하면은 다 순우리말로 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휘의 차이가 나타난 거다라는 거고, 요런 노동영웅, 뭐 밥공장, 인민배우 같은 것들은 사회주의 이념이나 제도를 반영하여 새로 만든 말의 예시인 거죠. 여러분, 이거 뭐 노동영웅, 밥공장, 인민배우 이거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잘 모르겠죠? 노동영웅 같은 경우에는 뭐 애국적 열성과 혁신적 성과를 이룩한 일꾼 뭐 이런 거래요. 그리고 밥공장 같은 경우에는 밥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제 주식, 우리가 그냥 주로 먹는 음식을 공업적인 방법으로, 그러니까 공장에서 만들어가지고 근로자들에게 공급을 하는데 그러한 장소를 의미한대요. 또 인민배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흔히 연예인이나 탤런트라고 말하는 것들, 말하는 배우들인데 뭐 영화, 음악, 무용, 연극 분야에서 공훈을 세우거나 국가적, 사회적 사업에서 애국적이며 헌신적인 활동을 한 배우에게 수여하는 인민 칭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연예인이나 탤런트랑은 조금 의미가 다른 그런 이제 어휘인 거죠. 그쵸? 여러분들 이렇게 어휘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배운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 오늘 많은 내용을 했어요. 자, 일단 121페이지에서 남북한의 맞춤법 차이를 봤습니다. 첫 번째 사이시옷을 쓰는지 안 쓰는지, 그리고 두 번째 두음 법칙을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세 번째 띄어쓰기, 의존명사를 띄어쓰는지 붙여 쓰는지의 차이를 봤고요. 자, 122페이지부터는 어휘 차이를 봤습니다. 첫 번째 어휘 차이가 이제 나는 이유, 첫 번째가요, 북한의 방언을 문화어로 삼았기 때문인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북한에서 남한과 다른 뜻으로 쓰는 어휘들이 많기 때문이다 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분단 이후에 북한에서는 새로 만들어 쓰고 있는 어휘들이 많기 때문이다 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영상 제발 꼼꼼하게 들으시고 제발 넘겨가면서 듣지 마시고 교과서 필기 꼼꼼하게 해가면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과제는 뭘까요? 그쵸? 여러분들 오늘 교과서에서 본 부분을 싹 다 정리를 하셔가지고 요 학습지 빈칸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부분만 채워주셔서 사진 찍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남북한 맞춤법의 차이와 남한과 다른 북한의 어휘 유형. 교과서 보시면 전혀 어렵지 않게 빈칸을 채우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부분 잘 채워서 사진 찍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결코 쉬운 부분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려울 거라고 선생님도 생각하고 있고요. 매우 지루할 수 있어요. 재미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열심히 한번 따라가 봅시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안녕.